현대인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음식물을 섭취한다. 그만큼 그 많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느라 내 몸의 장기들은 혹사당하고 있다. 하지만 절반만 먹으면 소화에 쓰이는 에너지가 치유, 면역, 해독 에너지로 바뀌어 지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다. 세포 내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온몸의 세포가 깨끗해지면서 활기차게 되살아나게 된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을 살리는 궁극의 건강법이다. 안녕하세요. 여행 책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책은 보누스에서 출간된 절반만 먹어야 2배 오래 산다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생태 운동가인 후나세 슌스케의 책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실 배가 고파서 먹는다기보다 그냥 먹을 게 있으니까 먹는 경우가 더 많죠. 밥을 먹고 나면 디저트 배는 따로 있지 하면서 배가 불러도 자연스럽게 후식을 찾게 됩니다. 소식이 몸에 좋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해보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절반만 먹어야 2배 오래 산다는 이걸 단순히 참아야 할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책에 따르면 요가의 가르침 중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40%만 먹으면 신과 다를 바가 없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단순히 건강적인 측면뿐 아니라 비울 줄 아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도 익힙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 절식이란 억지로 굶는 일이 아니라 먹는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본래 자리로 돌려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 적게 먹을수록 몸은 회복되고 오히려 덜 먹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은 이 책을 통해 덜 먹는 삶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편안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적게 먹어야 하는가? 열량 섭취를 40%만 줄여도 늙지 않는다. 소식이 장수를 돕는다는 사실은 여러 실험이 입증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 교수이자 영양학자인 클리브 맥케이는 열량 섭취를 40% 줄인 쥐가 다른 쥐보다 2배나 오래 산다는 사실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은 쥐가 소식한 쥐보다 수명이 절반이나 짧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도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으면 자연이 부여한 수명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요가는 10,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심신과학입니다. 이런 요가의 가르침도 같은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요가에서 오랫동안 강조한 교훈이 곧 병든 현대인을 구원하는 말인 것입니다. 80%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고 60%만 먹으면 늙음을 잇는다. 먹을 궁리가 아니라 먹지 않을 궁리를 하라. 공복 상태를 즐겨라. 요가의 교훈은 40%만 먹으면 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요가는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연결한다는 걸까요? 바로 우주와 생명의 연결을 뜻합니다. 인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주와 사람을 연결한다는 뜻이지요. 더 깊게 말하자면 신과 사람의 연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우주의 일부라 느낄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요가는 우주의 진리에 따라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열량 섭취를 제한해 우주의 실제에 다가가고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먹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고 배가 터지도록 먹는 삶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신비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요가의 가르침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질릴 정도로 먹지 말라고 산상수훈으로 전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을 겁니다. 많은 성인이 전파하는 이런 잠언을 현대인을 구원하는 지혜의 말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병은 그만 먹어야 낫는다. 야생동물은 스스로 치유한다. 단식으로 만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요가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야생동물도 사람처럼 병이 들거나 다치기도 하지요. 이럴 때 동물들은 어떻게 병을 치유할까요? 굴 속에 누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조용히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병과 상처를 낫게 하는 최선의 방법, 자연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메커니즘은 본능을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우주의 이치이자 신의 의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능을 따르는 야생동물은 자연의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으면 일단 먹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몸의 활동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때 소화와 흡수에 드는 에너지는 마라톤을 풀코스로 완주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단식을 하면 소화에 쓰이는 에너지가 치유, 면역, 해독 에너지로 바뀌어 몸을 회복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식을 해서 느끼는 공복감으로 생명력의 스위치가 켜지기도 합니다. 공복감을 느끼면 우리 몸은 일종의 위기 상태로 생각합니다. 경고 알람을 울리며 신체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일제히 작동합니다. 면역력, 자연치유력, 해독력에 불이 들어와 백혈구 등 면역세포가 증가합니다. 이런 현상은 온몸의 세포에서 나타납니다. 세포 내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온몸의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온몸이 세포가 깨끗해지면서 생명이 활기차게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체질을 바꾼다. 몸의 자연치유력을 활성화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몸의 대청소. 단식의 최대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식으로 쌓인 몸에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몸속 불필요한 물질은 지방이나 독소라는 형태로 축적되는데 그것을 체독이라고 합니다. 단식은 체독을 제거하지요. 이른바 몸을 대청소해서 몸속에 눌러붙은 더러움을 깨끗이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순식간에 회복됩니다. 깨끗이 청소한 엔진이 최고의 상태로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단식은 인간이 본래 가진 능력을 최대한 끌어냅니다. 그런데 평소에 배가 터지도록 먹고 늘어지는 생활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질까지 늘어지게 됩니다. 생명력이란 사고력, 순발력, 나아가 치유력과 같은 내면의 힘을 말합니다. 매일 배불리 먹는 생활을 하면 그 능력이 점차 둔화하고 몸 전체가 축 늘어진 상태가 되면서 몸속에 더러움이 쌓여갑니다. 단식은 몸속을 대청소해서 내장을 신속하게 회복시킵니다. 간은 독소를 분해하고 신장은 독소를 여과합니다. 그런데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미처 소화, 흡수, 대사가 되지 못한 음식이 불필요한 체독으로 변합니다. 병으로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간이 물밀듯 밀려오는 체독을 충분히 분해하지 못합니다. 체독은 신장의 여과 필터에 쌓여 필터를 막습니다.
간은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단식을 해서 새로운 음식물이 들어오지 못하면 간이 남아있는 물질을 분해하고 자연히 신장의 여과 필터도 깨끗해집니다. 이러한 자기정화 작용은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기관, 장기로 퍼져갑니다. 이렇게 대청소를 마친 몸은 활력을 되찾습니다. 단식으로 음식물이 끊기면 축 늘어져 있던 몸은 비상사태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몸의 모든 기관과 조직, 세포가 눈을 뜹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다 의사는 이런 기아 상태라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발력이 몸의 구조를 크게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힘, 체질을 변환하는 과정이 각종 질병과 증상을 치유하는 힘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지요. 단식을 하면 스트레스에 강해진다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호르몬의 사령기관인 뇌하수체에서 스트레스에 강하게 저항하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연 치유력도 강화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 보고되었습니다. 암, 심장병, 당뇨병의 효과적인 소식. 70%만 먹은 원숭이는 겉모습도 젊다. 70%만 먹은 원숭이의 생존율은 1.6배이다. 이것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 연구팀이 20년간 실시한 실험 결과입니다.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게재되어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20년. 열량 제한을 하지 않았던 B집단은 절반이 사망한 반면 70%로 열량 제한을 한 A집단은 80%가 살아 있었습니다. 생존율이 1.6배 높은 것입니다. 연구팀은 실험한 원숭이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약 80세에 해당하는 고령의 원숭이를 비교했습니다. 두 마리의 차이는 일목요연합니다. 거의 같은 나이인데도 열량 제한을 한 원숭이는 훨씬 젊고 주름살도 없었고 피부와 털에 윤기가 흐릅니다. 또한 취재 카메라에 흥미를 나타내며 민첩하게 돌아다니고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반면 열량 제한을 하지 않은 원숭이는 주름살이 보이고 털도 푸석푸석하고 결이 고르지 않으며 허리도 없습니다. 귀찮은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실험주인 리처드 윈드렉 교수는 두 마리의 원숭이는 도저히 같은 나이로 보이지 않는다. 겉모습도 그렇다. 또 운동 능력 등 많은 면에서 신체 연령에 5세에서 8세 정도 차이가 있다라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20년간의 실험이 증명한 소식의 효과. 위스콘신 대학이 실시한 이 연구는 원숭이를 이용한 가장 규모가 큰 항노화 실험으로 꼽힙니다. 1989년 실험을 시작했고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성체인 76마리의 원숭이가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원숭이를 제비뽑기로 38마리씩 A와 B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B집단 원숭이들에게는 먹이를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도록 했고 A집단 원숭이들은 그보다 칼로리가 30% 적은 먹이를 먹였습니다. 관찰은 20년 동안 계속되었고 사육되는 붉은 털 원숭이의 수명은 통상 27년 정도이므로 시작한 뒤 20년 후에는 당연히 죽은 원숭이도 있었습니다. 20년 뒤 생존한 원숭이를 조사했습니다. 마음껏 먹은 B집단의 원숭이는 약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전체의 37%가 암, 당뇨병, 심근질환, 뇌수축 등 노화에 따른 질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소식을 한 A집단의 원숭이는 80%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생존율은 B집단의 약 1.6배에 달했죠.
노화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한 것은 5마리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음껏 먹은 비집단의 약 3분의 1이라는 적은 수치입니다.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칼로리식은 수명을 연장하고 나이를 먹었을 때의 생활의 질도 향상한다. 나이가 들면서 수반되는 병이나 생존율 증가 수치를 보면 열량 제한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음이 확실하다. 특히 연구팀이 주목한 부분은 암과 심장병 발생입니다. 열량을 70%만 섭취한 A집단의 원숭이는 마음껏 먹이를 먹은 B집단의 원숭이보다 암과 심장질환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즉, 암이나 심장병으로 죽고 싶지 않다면 적어도 70%만 먹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70% 열량 섭취는 당뇨병 예방에도 대단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소식을 한 A집단 원숭이 중 당뇨병에 걸렸거나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이었던 원숭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윈드렉 교수는 열량 제한이 완벽한 당뇨병 예방책이라고 단언합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포식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방법은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굶어야 당뇨병이 낫는다라는 말 그대로 단식은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극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노화는 치매나 뇌수축과 같은 뇌기능 저하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열량 제한을 한 A집단은 뇌 기능도 실로 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점을 비교 실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A집단에서는 뇌수축이나 근력 저하를 보인 원숭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원숭이들의 작업 능력을 실험했더니 A집단은 뇌 영역에서 기억이 필요한 작업이나 문제 해결 능력도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열량 제한이 없었던 B집단의 원숭이들은 지적 능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B집단의 원숭이들은 A집단보다 암과 심장병으로 2배 이상의 수가 생명을 잃었고 당뇨병으로 괴로워했으며 치매나 뇌수축 등의 노화 현상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많이 먹을 것인가? 적게 먹을 것인가? 단지 이 하나의 선택이 원숭이의 생에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 겁니다. 무지만큼 슬프고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병을 치료할 때는 소식을 한다. 대사 효소를 활성화하고 소화 효소를 쉬게 한다. 병에 걸리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과식을 했을 때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발가락과 뒷목이 차가워지는 것은 피의 흐름이 위와 장으로 몰려 다른 곳으로 가서 힘들기 때문이다. 채소와 과일 등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가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병에 걸린 사람은 특히 더 그렇다. 몸은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지금은 병과 싸우느라 대사효소가 너무 바쁩니다. 소화효소를 낭비하지 마세요. 라고 말이다. 스루미 다카우미 의사도 소식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강조하며 야생동물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에 주목했습니다.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 지혜를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고다 미소 의사도 마찬가지로 하루 2끼만 먹으면 건강해진다라고 단언합니다. 옛날 사람은 많이 먹는 것의 무서움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며 양생운의 저자 가이바라 에키켄이 한 말인 배를 80%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를 인용한 것입니다. 에도시대 초기의 식사는 국과 반찬 하나가 전부일 정도로 간소했으니 현대화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원래 일본인은 하루 2끼만 먹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와 서구에서도 1일 2식인 시대가 꽤 길었습니다.
일본에서 일일 삼식이 일반화된 것은 도시 지역에서는 18세기 초반, 농촌 지역에서는 19세기 중반 이후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자.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마음에는 어떤 의지가 작용하는 듯 합니다. 포이트가 독일 국민에게 필요한 양의 약 2.5배나 많은 단백질을 먹으라고 권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후에는 식욕 산업이 존재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스루미 의사는 하루의 생리 주기를 살펴봐도 배설하는 시간인 아침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괜찮고 밤 7시에서 8시경 저녁을 먹고 다음날 점심까지 음식을 먹지 않으면 16에서 17시간은 소화기관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아침 식사를 하고 싶으면 효소가 듬뿍 들어있는 생채소나 과일을 먹어보세요. 배설작용을 돕기 때문입니다. 수루미식 단식은 먼저 철저하게 장의 독소를 해독합니다. 단식이 좋은 이유는 장의 더러움을 제거해주기 때문이다. 현대 일본인은 다른 선진국의 국민도 그렇지만 장이 무척 오염되어 있다. 그것은 암과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이 급증하고 아토피나 꽃가루 증후군 등 알레르기가 만연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장의 더러움은 혈액을 거쳐 세포의 더러움으로 이어지는데 그 예로 콜레스테롤과 플러그, 중성지방, 곰팡이, 병원균, 죽은 백혈구 등이 있다. 이것은 세포 하나하나에 숙변이 쌓여 있는 것과 같으며 이런 독소투성이 세포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나는 이렇게 된 세포를 세포 변비라고 부른다. 그 세포 변비는 비만과 만병의 원인이 된다. 효소식을 권장한다. 열량이 낮은 음식에도 필요한 영양분은 있습니다. 채식, 전체식, 생식입니다. 음식을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스루미 의사는 샐러드부터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생채소와 과일은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돼 30분 정도면 위장을 통과하므로 소화관이라는 통로를 정지하지 않고 원활하게 흘러가기 때문이지요. 이때 효소를 잘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스로 마신다. 즙을 내자마자 마신다. 고속 주서는 마찰열 때문에 주스가 산화하므로 저속 주서를 권한다. 빈속일 때 씹어 먹듯이 식이섬유와 함께 과일과 채소를 섞어서 마신다. 갈아 먹는다. 채소와 과일을 갈면 세포 내의 효소도 섭취할 수 있다. 효소량을 2배에서 3배 이상이나 섭취할 수 있어 소화 흡수도 원활하게 된다. 효소는 껍질 부분에 들어있으므로 껍질째 갈아야 한다. 채소의 경우 무과일이라면 사과가 갈아 먹기 좋다. 그 밖에 마, 당근, 생강, 오이, 샐러리, 순무, 마늘, 연근, 양파도 갈아 먹는 메뉴에 추가하자. 강파는 효소가 쉽게 활성화되는 금속재가 가장 좋다. 주스를 만들 때처럼 갈자마자 바로 마시자. 발효식품. 발효는 효소를 발산하는 현상이다. 일본은 발효식 천국이다. 된장, 간장, 나토, 식초, 장아찌 등 다양하다. 일본인의 장수는 장아찌 덕분이라는 설도 있을 정도다. 발효 과정에서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 리파제 등 여러 가지 소화 요소가 생성되는데 훌륭한 것은 나토균이 만드는 단백질 분해 요소의 일종인 나토키나제다. 나토키나제의 끈끈한 성분에는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원인인 혈전을 용해하는 힘이 있다. 요즘 나토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병원체 용해 요소가 함유되었다는 것도 밝혀졌다라고 말한다. 노년의 소식으로 젊어진다. 소식으로 노인성 반점이 3분의 1로. 그러면 노화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할까요?
고토사타로 교수는 나이가 들면 몸속의 특수 단백질이 증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산화로 인해 변성된 비정상적 단백질이며 노화 단백질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가 되면 체 표면에 색소 침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열량 제한을 한 쥐는 노이성 반점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열량 제한이 노화 단백질을 감소시켜 피부를 젊어지게 한 것입니다. 종종 노화는 막을 수 없다고들 하지만 열량 제한은 노화를 중지할 뿐 아니라 젊음을 되찾게 합니다. 반대로 쥐에게 지방이 듬뿍 함유된 먹이를 주었더니 노인성 반점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방식이 노화를 2배로 촉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너드 귀렌테 교수는 지방세포가 특수한 유해 호르몬을 생성해 온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지방의 위험성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식생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즉, 튀김이나 기름진 식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만큼 쉽게 노화합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는 없었던 이상 단백질이 증가해 체내에 쌓이면 노화 체질로 바뀝니다. 노화 단백질이 축적되면 알츠하이머병이나 백내장 등 다양한 노화 질환을 일으킵니다. 즉, 노화 단백질이 노화를 점점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노화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해 체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면 노화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 단백질은 어떻게 늘어날까요? 노령기의 동물 조직에는 구조가 부분적으로 변성한 효소가 존재합니다. 그 효소를 구성한 단백질은 약간 열을 가하면 기능이 망가집니다. 이것도 노화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효소를 열 불안정 효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열 불안정 효소의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하면 노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고토사타로 교수는 이 열 불안정 효소가 먹이를 제한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쥐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뇌 조직의 열 불안정 효소가 먹이 제한을 시작한 지 2개월 뒤 거의 젊은 쥐와 비슷한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간의 경우 더욱 현저하게 감소했는데 먹이 제한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젊은 쥐의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열량 제한을 한 지 한두 달 만에 노화 단백질이 젊은 쥐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쥐가 젊음을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먹이 제한으로 이상 단백질의 분해와 제거가 촉진되어 단백질이 젊어졌음을 시사한다. 음식 제한을 하면 신체 나이가 젊게 재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고토사타로 교수. 알기 쉽게 말하자면 공복이나 기아 상태에 처하면 생체는 몸속의 비정상적인 노화 단백질을 분해 및 제거하여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독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단식의 2대 작용이 치유력과 해독력임을 떠올려 봅시다. 해독 효과는 노화 단백질 정도로도 입증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나이를 먹은 뒤에 젊음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화 단백질의 일종으로 산화 수식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증가합니다. 즉, 노화의 지표가 됩니다. 연구진은 늙은 쥐에게 소식을 시켜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노화 단백질의 비율이 젊은 쥐와 비슷한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즉, 나이를 먹은 뒤에도 60%만 먹거나 단식을 하는 등 열량 제한을 실행하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식사 제한으로 비정상적 노화 단백질이 분해 배출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단백질 합성과 분해의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이 균형을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소식이나 단식을 하면 왜 노화의 원인인 이상 단백질이 분해되고 제거될까요? 외부에서 섭취하는 식사량이 줄어들수록 간에서 많은 양의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입력보다 출력이 많아져서 유해한 단백질이 제거됩니다. 소식이나 단식으로 단백질 입력이 중단되면 단백질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화 단백질의 분해와 제거로 젊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늘 더 먹는 쪽에 익숙해져 왔지만 어쩌면 몸은 오래전부터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식탁 앞에서 조금 멈춰서 내 몸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식사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